자, 이어서 220페이지를 보시면 또 표가 하나가 등장을 해요. 그게 육기론이거든요. 이 육기론인데 지지층과 육기의 변화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인신충이라는 게 나오죠. 인신충. 그래서 인신이 충을 하면 소양상화가 됩니다. 예를 들면 자 임묘진 아까 다시 표를 제가 다시 이제 그리냐고 사오미 신유술 이런데 자 보면은 인신충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그 다음에 사해충 그러니까 이렇게 한 칸 건너서 묘유충, 진술충, 충미충, 좌우충 이렇게 한 칸 건너서 충을 이렇게 표시해 놨어요. 충을. 그런데 자 인신충이 있는 사람 있으시죠? 인목과 신금이 충돌을 하는 사람이 있으세요. 그거는 거기 읽어보시면 담과 대장의 충으로 급한 행동과 빠른 결정 사이의 충으로 스트레스성 질환과 두통, 변덕이 심하고 뒤끝 장렬, 잦은 화를 내고 신경질적 반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보통 인신충이 있는 사람들은 일단은 관절염이나 류마티즘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이제 한 아이를 고친 적이 있는데 애가 6살도 아니야. 6살인가? 5살인데 류마티즘에 걸린 거예요. 보통 류마티즘 생각하면 나이가 많아야 걸린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얘가 어떤 사주 구조였냐면 제가 설명을 드리면 경인 그 다음에 갑신 그 다음에 또 경인 그 다음에 갑신 요 사주였거든요. 남자아이였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갑경충 그쵸? 그 다음에 또 갑경충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인신충 또 인신충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아이가 요런 사주 구조로 태어난 거야. 그런데 류마티즘에서 계속 맨날 어딜 가냐면 응급실에 들어가요. 왜냐면 열이 확 끓으니까 뼈마디가 아파서 죽으려고 그래. 야, 자 이런 사주도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병원에서 못 고쳐요. 절대 못 고쳐요. 뼈마디가 녹아. 애가 미쳐버려요. 막 그냥 울음을 못 멈춰. 그럴 정도로 아파요. 왜냐하면 그 관절염 걸려본 사람, 류마티스 걸려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고통이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이런 사주 구조에서 류마티즘이라고 딱 내가 이 류마티즘 걸렸다는 거 신기해가지고 무슨 애가 류마티즘이야? 하고서 이제 생년월일 딱 갔는데 제가 이걸 기억하는 이유가 딱 갔는데 이렇게 딱 나오는 거야. 놀랬어요. 내가 깜짝 놀란 거야. 어떻게 하얀색, 녹색밖에 없는 거야. 쉽게 말하면 금목이 상징하는 거야. 애는 죽죠. 내가 이해가 되더라고. 그럼 뭐래요? 금목이 상징하는 음식은 먹지 말고 나머지만 먹어야 되잖아요. 그게 돼요? 예. 네. 그러니까 밀가루류도 좀 먹고 그다음에 뭐 야채류 뭐 비타민 C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애들 좋아하는 뭐 새콤새콤한 거 먹이고 그다음에 밀가루류 과자류 먹으니 애가 죽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안 끊으면 힘든다. 기가 막히더라고. 근데 그거 끊으니까 애가 좋아져요. 그런데 조금만 더 먹잖아요. 또 그래.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아니, 나는 이거 임상하고서 이게 평택 아이거든요. 평택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자, 인신충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인신충이라는 것은 나이가 들었을 때 이 관절염이나 이런 것에 이제 노출이 될 수 있고요. 소양상화. 그러니까 소라는 게 이런 소가 있고 이런 소가 있어요.
이런 소가 있고 이런 소가 있다니까 되게 웃기네. 소가 이런 소가 있고요. 이런 소가 있어요. 이런 소는 작다예요. 작다. 이거는 작을 소예요. 예? 이거는 작을 소는 뭐냐면 계속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이건 진행형이에요. ing예요. ing. 이거는 그냥 end.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 진행형이냐 진행형이 아니냐예요. 그러면 우리 한자에서 보면 요게 진행형인지 진행형이 아닌지를 표기를 하는데 소양상화는 양이 작아진다는 거예요. 양기가.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원래 양의 기운이 위아래가 딱 동일해야 되는데 안쪽으로 양의 기운, 안쪽에 있는 양의 기운이 쭉 들어가 버리니까 겉에 화기와 안의 화기가 분리가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겉에가 저리저리해. 이게 피가 안 통하는 것처럼 저리저리해요. 그게 인신송화의 소양상화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면의 불이라고 해서 서로 상자, 불이 서로 분리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신경계가 약화됩니다. 그래서 류마티즘이나 신경계 질환, 그래서 뭐 신경통, 뭐 이런 것들에 잘 노출이 됩니다. 그 다음에 넘겨서 사해충이라고 해서 궐음풍목, 창궐할 꼴자에 음기 음자, 음할 음자. 그래서 창궐한 음기 때문에 뭐가 흔들린다? 목기가 풍을 만든다. 그러니까 목기 상징이 어디예요? 어깨와 머리죠. 그래서 머리에 풍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증이 오면 이게 만성 두통, 변덕, 중풍, 수전증, 중독성 질환, 간질, 정신질환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해충은 제가 대부분 두 가지를 물어봅니다. 사해충 걸린 사람한테. 일단은 두통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두통이 잦은가요? 이렇게 물으면 그렇다고 해요. 그 다음에 약간의 머리에 약간 찌릿찌릿하거나 머리가 조금 이상한 것 같은 느낌이 있나요? 그러면 또 그렇다고 해요. 그 다음에 약간 수전증, 그러니까 이게 손떨림이 있냐, 손이 이렇게 좀 떨리느냐, 손이 이렇게 벌벌벌 떨리느냐, 그러면 또 그렇다고 해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해충은 그런 기질의 에너지가 나와요. 그래서 손이 벌벌벌 떨리기도 하고, 특히 목기가 약해지면 더 떨어요. 목기가 약하면 더 두통이 오고, 목기가 약하면 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해충은 그런 기질이 나타난다. 근데 이 기질은요, 굉장히 의심과 부정적인 생각에 의해서 목기가 다 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기라는 것은 긍정의 마인드거든요. 목기가 많은 사람은 긍정해요. 근데 긍정이 없고 부정적인 것을 가미하면 가미할수록 사해충은 더 심해집니다. 그 다음에 묘유충. 묘유충은 양명하고 조금하다. 그래서 양명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너무 빛이 밝다 이거예요. 밝다. 근데 그래서 금의 기운이 뭐한다? 건조할 조자거든요. 건조해진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피부가 건조증이 있고 간과 폐가 말라요. 그래서 묘유증이 있는 사람들이 잘 걸리는 게 폐병이에요. 폐질환. 그래서 피부 건조, 폐결핵, 폐건조, 호흡기 질환, 폐렴, 폐병, 축농증, 비염 등에 잘 노출이 된다. 이런 거죠. 뭐 중이염도 잘 발생합니다. 그래서 묘유증은 뭐만 하면 더 그러냐면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기질을 발동하면 발동할수록 더 심하게 나타나요. 완벽주의자적 기질이 나오면 내부에서 열이 끓어요. 그러면 열이 머무르잖아요. 그러니까 피부 표면에 그냥 열이 머무른다 생각하시면 돼요. 계속 열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조함이 심합니다. 피부가 쩍쩍 갈라질 정도로 건조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각질 떨어진다고 그러죠. 허옇게. 그렇게 정도로 이제 묘유충은 발동을 합니다. 제가 이제 묘유충이 있다 보니까 장마철이 너무 좋아요. 남들은 싫어하는데. 그리고 눅눅한 이불 속에 들어가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지하에 습습한데도 괜찮아요. 난 편해요. 왜냐면 눅눅한 이불 속에 들어가도 그 다음날이면 뽀송뽀송해집니다. 그게 이제 제 에너지예요. 그래서 홍콩 같은 데 가면요. 습하고 답답하잖아요. 난 숨 쉴만해. 이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건조한 사람들은 건조한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건조함으로 이제 가다 보니까 그런 곳에서도 뭐 아주 좋습니다. 괜찮아요. 습해도 그냥 그러려니 해요. 근데 습한 거를 막 힘들어하는 사람들 있죠. 그게 수기가 많고
건조함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습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런 곳에 가면 막 미쳐버릴 것 같죠. 그 다음에 이제 좌우충, 소음군화라고 합니다. 음기가 작아진다. 그래서 불이 이제 켜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군화. 군불 뗀다 할 때 군화라는 게 아니라 군신의 불이라는 뜻이에요. 군신. 군신군자예요. 그래서 군신의 불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임금의 불, 즉 임금의 심장이에요. 그러니까 늘 노심초사 걱정 근심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늘 필요 이상의 근심 때문에 심장 벌렁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심장 두근거림, 심장 질환, 울렁증 뭐 이런 게 잘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좌우충 있는 사람한테요, 제가 심장 벌렁벌렁 합니까? 두근거립니까? 이렇게 하면 대부분 그래요, 맞아요 합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김모 선생님이 소개를 해가지고 한 분이 좌우충인 거예요. 심장 두근거리시죠? 벌렁거리죠? 그랬더니 맞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웃겨가지고 그게 법칙처럼 이렇게 구조가 돼 있고요. 그걸 해결하는 거는 결국 음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음식을 잘 관리하면 그런 질병의 현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잘 보시면 이런 순서로 돼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인신이다 그러면 소양 상화죠. 인신 소양 상화라고 표현했죠. 그럼 이 상화는 결과예요. 질병 상태. 결과. 요건 소양은 과정값입니다. 과정. 그 다음에 요거는 원인이 되죠. 그래서 원인, 과정, 결과. 그래서 인신, 소양, 상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선조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원인, 과정, 결과로 얘기합니다. 모든 것은 원인, 과정, 결과로 얘기해요. 그래서 묘유충도 묘유라는 것은 원인이고 양명이라는 것은 과정이고 그 다음에 조금은 결과예요. 그게 결과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진술충은 진술태양한수라고 합니다. 오늘이 진일이죠? 그럼 술토가 있는 사람은 진술태양한수가 발동해요. 그러면 태양이라는 것은 뭐냐면 양기가 바깥으로 나왔다는 얘기예요. 양이. 그러니까 열이 펄펄 나요. 그리고 갑자기 열이 확 식으면서 식은땀 나고 냉각이 확 됩니다. 굳어버려요. 그래서 운동선수가 열심히 뛰고 땀을 내고 나서 왜 이불을 확 덮어줘요? 수건을 냉각되지 말라고 덮어주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열을 확 내고 나서 땀만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냉각이 확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급냉증, 급성설사, 손발저림 또는 시림, 오한증, 식은땀 증세가 발생한다. 그래서 진술태양한수가 발생했을 때는 설사를 해도 물설사를 해요. 한수가 돼가지고 그냥 쏟아져요. 그래서 수도꼭지 설사라고 하죠. 일명 쫙쫙 나옵니다. 근데 충미충이 있는 저 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설사를 하면 독한 냄새와 썩은 내와 아주 그러니까 진술태양한수는 신내가 나는 설사라면 이쪽 충미충은 완전 구린내예요. 완전 독한 썩은 내예요. 그래서 태음습토라고 해서 습이 부글부글 거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과민성 대장증후군, 만성설사 또는 잦은설사, 장트러블, 심하고 대장의 무록, 대장질환에 해한다. 그래서 피똥도 잘 싸요. 네, 그래서 충미충은 약간 관리가 안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변비와 설사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도 해요. 관리가 안 되면. 그래서 똥꼬가 잘 찢어져요. 네, 그래서 항문 질환에 그래서 진술태양한수는 그러니까 진술태양한수는 안쪽에 그러니까 직장 안쪽에 예를 들어서 소위 말해서 뭐라고 하죠? 치핵이나 이런 게 생긴다면 이 충미충은 치질이 생기는 쪽이죠. 그래서 충미충이 걸리면 아주 습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아까 담증. 어깨 막 그런데 결리고 습이 차가지고 이렇게 근육통 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충미충이 있는 사람이 그 담을 해결하는 방법은 약을 먹어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담약을 먹어서는 해결이 안 되고요. 그거를 습을 날려야 돼요. 습을 날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드라이기입니다. 드라이기. 그래서 수기가 강한 사람들이 잠을 자고 일어났을 때 목이 안 돌아갈 때가 있죠. 아프고.
예, 그러면 저는 그런 일을 거의 겪지 않아요. 왜냐면 건조하기 때문에. 뻣뻣은 해줘도 이게 뭐 이렇게 이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드라이기를 싹 쏘이면서 이렇게 살살 돌리면 이게 풀려요. 근데 그냥 놔두면 계속 고착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등에 담이 걸리거나 충미충이 있거나 습에 의해서 담이 걸리면 드라이기로 그냥 살살 이렇게 따뜻한 바람 이렇게 하면서 그냥 돌리면 돼요. 이렇게 비벼주고 돌리면 돌아갑니다. 그래서 요게 오운육기의 인신충부터 시작해서 그 내용을 쭉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충과 육기의 론을 같이 해서 244페이지에 보시면 육기 변화기의 자운구, 소운구나 인신소양사나 사해거름 풍목, 충미태음수토, 묘양명조금, 진술태양한수가 어떠한 결과를 나타내는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좌우소운군화는 긍정적으로 보면 자기 수련이, 부정적으로 보면 욕구불만이다. 그래서 욕구불만이 많아요. 좌우충은 안으로 들끓기 때문에. 근데 좋은 면으로는 자기 수련을 하는 거죠. 참으니까. 근데 인신충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의 압박, 그리고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의 작용. 그러니까 근심과 미리 걱정하는 거죠. 분명히 이거예요. 여기다 컵을 놨어요. 인신충이 있는 사람들은 여기다 딱 컵을 놨으면 여기 컵이 그냥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야야야, 이거 여기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거 치워놔. 이런 스타일이에요. 쓸데없이 걱정하는 거죠. 그래서 인신충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잘하는 말 중에 하나가, 야, 차 조심해라. 나가서 뭐 조심해라. 자기는 사고를 다치면서, 예. 우리 아버지가 그런 말을 해요. 야, 교통사고 조심해라. 하다가 꽝 한다. 근데 저는 교통사고 한 번도 당하긴 했어도 내가 친 적은 없거든요. 저희 아버지 여러 번 쳤습니다. 참 웃겨요. 그렇죠. 그래서 사해거름 풍목은 열과 한의 교류로 인해서 기류의 변화로 모든 일의 시작과 진행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사해거름 풍목이 있는 사람은 시작부터 끝까지 자기가 다 관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가 다 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도 자기 손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게 사해거름 풍목입니다. 모든 간섭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사해거름 풍목이 있는 사람을 가장 편안하게 해주는 방법은요, 같이 다니면 돼요. 그럼 보고할 이유가 없잖아요. 물어볼 필요도 없고 말해줄 필요도 없어요. 같이 다니면 돼. 자, 그 다음에 충미태음수토는 수축과 확산의 반복의 열과 한의 대립이다. 그러니까 수축과 확산이 너무 과도하게 일어나서 설사로 그냥 빨리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충미충이 있는 사람, 즉 저 선생님은 모든 걸 설사시켜요. 설사라는 게 뭐냐면 몸에 있는 음식물만 설사하는 게 아니라, 먹은 그게 잘못돼서 설사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가진 것도 설사시키고요. 마음에 기분 나쁜 것도 설사시켜버려요. 생각도 설사시키고, 감정도 설사해요. 좋은 감정도 설사시키고 나쁜 감정도 설사시켜요. 네. 그 이해하셔야 돼요. 그 무슨 뜻인지 나중에 설명 들으면 알아요. 그러니까 좋은 감정도 설사를 시켜. 나쁜 감정도 설사시켜. 예? 생각도, 아이디어도 설사시키고 아무것도 다 설사시키고, 설사시키는 능력자예요. 예, 그러니까 해소의 달인이에요. 해소. 예, 해소. 근데 이제 좋은 거는 이제 설사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것만 잘 가리면 돼. 자, 그 다음 묘유양명조금은요, 화기의 과잉으로 인한 투쟁과 갈등이며 결과적으로는 활력의 경화현상이다. 욕심의 병폐와 같은 것이다 라고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무 잘하려다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뼈가 마르고 피가 마르는 거예요. 너무 잘하려고 하면 안 돼. 그냥 적당히 해야 됩니다. 적당히 해요. 제가 보니까 권도사님은 적당히 잘하는 것 같아요. 내가 여기서 한 5분만 더 갔으면 좋겠는데 했는데 딱 멈추더라고. 예. 그래서 고 있잖아요. 이렇게 포물선을 걸어서 딱 넘어가면 되는데 여기서 딱 감추말라기. 뭐 있잖아요. 드라마 보면은 분명히 그 다음 장면 봐야 되는데 거기서 딱 멈추는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 자, 그 다음에 진술태양한수. 이상현실의 추구요, 이상의 현실의 응용과 같으나 부정적으로 치달으면 정신 이상으로 보일 수도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옛날부터 사회충과 진술태양한수가 있는 사람은 정신병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면 지나친 몰입이 있으니까 사회충은 이제 정신병이다라고 한 거고, 진술태양한수는 몰입이 아니라 포기예요. 포기. 하자고 해놓고 안 하고, 하자고 해놓고 안 하고, 그만하지? 예.
그런 친술태양한수는 쉽사리 자기가 이제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포기. 예. 그러니까 왜 포기를 하냐면 사전 조사를 너무 많이 해요. 리서치.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다음 주에 놀러 가기로 한 거예요. 그래 놓고 다음 주에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다음 주에 보니까 이런 조건 저런 조건 이런 조건 생각해 보니까 가기엔 좀 어려워. 그러면 이제 중간에 뭐라고 하냐면 못 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주소 내놓고도 못 간다 하기도 해요. 그게 진술태양한수입니다. 그래서 옆에 보면 표본중개합추를 보시면 이게 표본중개합추라고 해서 표는 겉이죠. 겉. 네. 겉에는 열려야 되고 중. 네. 가운데 중자죠. 가운데에 있는 것은 연결해야 되고 근본은 합을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그게 혈자리예요. 혈자리 손에. 무슨 얘기냐? 거기다 바르면 예를 들어서 자 보세요. 손 보세요. 자, 내가 몸에 열이 덜 끓어요. 여기에 열이 빠지질 않아. 막 열증해요. 그러면 열어야죠. 열을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개자리에다가 사열을 하거나 침을 박으면 돼요. 양쪽 끝에. 그러면 열이 나가요. 그 다음에 오돌오돌 춥고 자꾸 열이 빠져가지고 오돌오돌 추워. 그리고 합의 자리에다 딱 하면 예, 열이 보존이 돼요. 설사를 해도 합의 자리에다 똥 놓으면 안 빠져나가요. 이해되죠? 그 다음에 온몸이 저리저리하고 뼈마대가 쑤시고 막 순환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 어디다 놔야 돼? 추의 자리에다 놓으면 돼요. 그러면 돌아요. 예, 그게 표본중개합추 침법입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뭐 참고해서 하시라는 거고요. 그 자리를 기억했다가 그 증상 있을 때 따딱 해보세요. 근데 이게 침을 놓을 때 어디를 쏘면 안 되냐면 이 손톱이 있죠. 그럼 손톱이 있으면 손톱에 요 위 있죠. 손톱이 나오는 여기다 쏘면 안 돼요. 그러면 손톱이 기형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기 손톱이 있으면 손톱에 요 딱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눌러보면 여기 푹 들어간 데가 있어요. 이렇게 걸리는 데가 있어요. 고기에다 따야 돼요. 고기를 여기 이렇게 그렇죠? 요 위치에 요 위치에 탁 하는 거예요. 그게 요 표시해 준 거예요. 예, 그림을 잘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245페이지요. 자, 그리고 넘기셔서요. 249페이지 보면 종합해설 부분인데 이 종합해설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데 인신사회가 많은 사람은 개척자다. 인신사회가 많은 사람들은 개척자다. 그 다음에 좌우무유가 많은 사람은 리더, 뛰어난 덕망이 뛰어난 리더일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진술충미가 많은 사람은 사업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아시겠죠? 예. 장인 정신이 뛰어난 사업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넘기셔서요. 자, 여기 4번에 보시면 그러니까 252페이지 예. 변화하는 오행 원리를 보면 이게 과다와 설과 극, 무력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읽어보시면 아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예를 들자면 목기가 화기를 생하잖아요. 그 첫 번째 목생화나 목다화식이다라는 말은 뭐냐면 목이 지나치게 많으면 불이 꺼진다예요. 불이 꺼진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궁이에다가 불을 적당히 피우고 나무도 적당히 들어가야 되는데 나무를 왕창 우겨놓은 거야. 그러면 불이 꺼져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케이스가 있죠. 여기 목기가 강하신 분들. 여기 세 분들은 불이 자꾸 꺼져요. 목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강력한 화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목기를 태워줘야 돼. 그러면 태워주면 본인들한테 좋다 이거죠. 예, 목다하나 목다화식이다. 근데 권도사님은 묘유충, 양명족은 부싯돌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체 발광을 해요. 예, 부싯돌이라. 예. 부싯돌 알아요? 예, 자체 발광. 예,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냥 예, 개포죠. 이렇게. 예. 바깥으로 튀기니까 바깥에서 보이는 거예요. 난 안쪽으로 보이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부싯돌. 부싯돌을 하면은요, 불이 계속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반짝하는 순간 딱 보이는 거예요. 요거와 같아요. 그런데 화기가 너무 강하면요, 그냥 영상을 봐버려요. 조명을 해요. 투시 돼요, 투시. 예. 불이 너무 많으면. 자, 그래서 255페이지를 보시면 그래서 묘묘유 같은 경우에는 예. 그 부싯돌이죠. 그것도 있어요. 예, 그래서 깜빡깜빡 보이죠. 자, 그래서 이분이 묘유잖아. 묘유. 자,
자, 오장육부에 따른 육기의 변화기 정리표를 보시면요. 255페이지. 자, 요거 재밌어요, 요거. 자, 좌우소음군화는 거기 보시면 소음군화, 화, 뭐, 심장, 소장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기관에서 자, 오장육부까지는 좋아. 그런데 기관은 뭐냐? 좌우소음군화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혀에서 나타나요, 혀. 혀가 다 심장과 신장에 문제가 생기면 혀가 갈라지고 혀가 터지고 혀에 그 쇳바늘 돋고 혀에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땀이 나요. 그리고 쓴맛에 대해서 진절머리를 내요. 예. 그게 좌우소음군화. 그러니까 심장과 신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맛에 그러니까 요거는 음식 하시는 분들이 더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왜냐면 자, 좌우소음군화에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신장과 자수의 신장과 오화의 심장의 대립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면 쓴맛에 뭐 한다고요? 진절머리를 낸다고. 근데 쓴맛을 내는데 땀을 살짝 내기도 하고 쓴맛을 먹게 되면 막 땀이 나. 그 다음에 혀에 막 문제가 생겨. 혀가 헐어. 그러면 심장과 신장에 이미 과열 증상이 있다. 이렇게 보십니다. 충은요. 단맛에 진절머리를 내고 침이 흘러요. 이렇게 침이 잘 새. 그 다음에 입술이 터져. 예, 그게 충이 문제가 생겼을 때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좌우소음군화는 화기라면 기운으로 보면 충미퉁은 습기라고 쫙 돼 있죠. 그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인신충은 떫은 맛에 조금 힘들어요. 그리고 혀에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땀이 나요. 예, 그 다음에 냄새가 무슨 냄새가 나요? 단내가 나요. 좌우소음군화하고 인신소양 상화, 그러니까 화기들은 단내가 나는 게 문제예요. 그 다음에 충미충은 화한 내, 약간 화한 냄새라고 아시죠? 약간 쎄한 냄새가 나요. 그 다음에 묘유충은요, 비린내가 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피가 마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매운맛에 진절머리를 내고요. 매운맛을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콧물이 새요. 코에 문제가 생겨요. 그 다음에 진술충은 짠맛에 문제가 생기고요. 가래가 끓고요. 귀, 항문, 성기 쪽에 문제가 생깁니다. 예, 그리고 썩은 내가 나요. 예, 그래서 제가 예전에 누가 썩은 내 난다고 그랬죠. 예, 예,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사해 그런 품목 있죠. 신맛, 진절머리가 나고 눈물이 계속 쏟아지고요. 눈에 문제가 생겨요. 눈이 막 충혈되거나 눈이 막 문제가 생기고요. 그리고 지린내나 그은내가 나요. 그러니까 이게 불에 그슬린 냄새 또는 지린내 냄새가 나요. 예. 그러니까 오줌 말린 냄새 아시죠? 예, 그 지린내가 난다. 그래서 요 냄새나 요거에 반응을 하는 것을 잘 좀 알아두시면, 참고해 두시면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냄새가 난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의사 선생님들 보시면 호 해보세요, 후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체취가 냄새 나잖아요. 그러면 단내가 나는 사람, 신내가 나는 사람, 뭐 화한 내가 나는 사람, 구리구리한 냄새가 나는 사람 다 있거든요. 그리고 그 냄새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몸에서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뭔지가 나타나요. 예. 그래서 이제 상큼하게 나지 않고 좀 안 좋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런 경우 보시면 되고요. 자, 256페이지에 보시면 12절기와 12중기 설명표가 있습니다. 이거는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건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259페이지에 보면 12운성 설명표, 이거는요, 제가 이걸 가리키려고 해놓은 게 아니라 참고하라고 넣어놓은 건데, 이게 장생, 목욕, 관대, 건록, 이게 뭐예요? 하면서 항상 물어보더라고. 이거 별로 쓸데리도 없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음 장 넘겨서 표를 보시면 알아요. 표를 보시면요, 간목이라고 하는 게, 간목이라는 게 양목이죠. 양목이 가장 강성할 때가 당연히 봄이잖아요. 그럼 봄에 별표가 많죠. 특히나 뿌리를 내는 묘월에 더 많은 강성함이 있어요. 그럴 때는 제왕격이에요. 제왕격.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간목의 에너지가 있을 때는 그 에너지가 가장 돌출돼서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분포도의 문제지 상대적 분포도. 그러니까 내가 계절에 따라서 그 에너지가 어떻게 발현이 되느냐를 보는 표지, 이게 뭐 어떤 큰 의미를 갖고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역학적 관점에서 어떤 학자가 이거를 표현하는 방식을 새롭게 그냥 하나 만든 거예요.
근데 뭐 이게 무슨 그때 뭐 자네가 뭐 간목이 세하니 뭐 건록을 해서 뭐 병이 들었고 뭐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짜증나. 예, 예, 개장 짜증나요. 그래서 그게 시기별로 이게 바뀝니다. 건록 뭐 제왕 뭐 이런 게 바뀌어요. 그래서 내가 사주팔자에 태어난 게 어떤 것이 제왕으로 태어났는지, 어떤 글자가, 어떤 글자는 죽어 있는지, 어떤 것은 무덤인 묘에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제가 왜 이거를 별로 신통치 않게 생각했냐면 그 음식으로 다 조절하는데 뭐, 예, 깨어나기도 하고, 예, 죽게 하기도 하고 조절하잖아요. 예? 물론 뭐 계절의 영향을 받았던 옛날 시기에는 먹는 게 뭐 부실하고 부족하니까 그거에 영향을 많이 탔겠지만 지금 먹을 거로 다 조절이 되잖아요. 얼마나 좋아. 여기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점수 계산하는 방법은요. 제가 따로 강의를 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그 강 도사님하고 여기 노 선생님은 한두 번 만나서 점수를 계산하는 법을 알려주세요. 예, 학습을 시키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거는 1시간, 2시간 해서 머리에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따로 만나서 밥 한 끼 사주시고 받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주 디테일하게 받으셔야 돼요. 예, 그렇게 해서 내가 점수를 내는 그 폼을 하나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가서 어떻게 하세요 하는 것은 좀 이따 알려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그 강의라는 게 그러니까 막 연속적으로 막 땡겨서 가면 진도를 나가기 위해서 강의를 할 수 있는데 제가 되도록이면 기초적인 것을 최대한 체계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초기에 진입할 때 일단 단어적 정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글자의 정의, 글자가 어떤 것인지만 이해가 되면 그 다음 단계는 쉽거든요. 그러니까 청간 글자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면 지지 글자가 풀리고 지지 글자가 명확하게 풀리면 그 다음부터 합충이 풀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청간과 지지 글자를 내가 완벽하게 빠른 시일 내에 습득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영상이 충분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순환해서 보시면 뭐 학습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으실 거고 점수 계산하는 방법도 원래 점수론이라는 것이 일시적으로 내가 어떤 공부의 어떤 도구지 고급반이나 전문가반에는 점수를 안 내요. 그냥 강약이나 또는 분포도를 보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거는 약간 연습 차원에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예, 애쓰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